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카메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영국에 들어온 지 이제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게 사실 여름 옷 몇 가지, 그리고 책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살림살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영국으로 이주를 왔기 때문에 참 많은 쇼핑을 지난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했던 쇼핑보다 더 많은 쇼핑을 지난 한 4, 5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피곤한 그런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인터넷 접속이 돼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오래간만에 방송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컨디션이 제 정상으로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더 이상 방송을 미루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짧으나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로 간단한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미존 방송을 기다려 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영국에 와서도 꾸준한 방송 모습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오래간만에 보내드리는 정규 방송,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참 다행히도 제가 이게 복귀하는 날에 미국 주식 시장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면요. S&P 500이 1.63% 올라갔고요. 다우존스가 1.08, 나스닥이 2.15%나 급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2000 역시 1.65%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건강한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 제가 방송을 쉬는 동안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빠진 거를 잠깐 이제 메꾸는 이런 회복의 모습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그래프의 모습을 보시면 사실 장 막판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그리고 러셀 2000은 마이너스 1% 이상 떨어진 적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힘을 내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는 플러스, 그리고 러셀 2000도 1.65%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괜찮습니다. G스케일러가 8.05% 급등을 했고요. AMD가 8.04%,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았네요. 7.49%, 업스타트가 6.4%, 레모네이드 6.32, 그리고 인텔리아가 6.10%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6.04, 크리스퍼가 5.74, 그리고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5.42% 올라가면서 어제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떨어진 종목도 꽤 있거든요. 사실 성장주 중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이 몇 개가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블록스가 가장 안 좋았는데요. 마이너스 9% 넘게 어떻게 보면 폭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한 기사를 준비해 놨고요. 로쿠 역시도 7.95%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니오가 4.67, 리비안이 마이너스 1.83, UiPath가 마이너스 1.33% 떨어지면서 어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주식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앞에 미국 증시의 그 그래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제 미국 주식시장은요, 중반 이상까지도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모든 지수가 3대 지수 그리고 러셀까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FOMC 미팅이 있었고 또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굉장히 좋은 또 시장에 유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의 모든 지수가 반등을 했겠죠. 그런데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 나스닥이 모두 게인즈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even as가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연준의 발표 내용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수가 다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오픈 도어 했다는 것은 가능성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어떠한 가능성을 열었냐면 3월 달에 하이크를 할 가능성. 하이크라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좀 많은 그 진척이 있었죠. 원래 몇 개월 전만 해도 연준에서 그 금리 인상은 2023년이 돼야 가능할 거라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전부터 아니다. 2022년 하반기면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내년 3월이면 그러니까 불과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죠. 4개월 후면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되고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이 첫 번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사의 제목입니다. 조금만 더 보시죠. 자, Major Averages. 시장의 지수를 얘기합니다. 시장 지수가 모두 굉장히 좀 굳건하게 올라가고 있다.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애프터니까 뭐뭐한 이유겠죠. 자, 연준에서 quickens the paper pace니까 페이퍼의 템포를 이렇게 빨리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던 공식적인 테이퍼링의 그 스케줄은 8개월이었습니다. 지금 풀고 있는 그 자금의 규모가 120빌리언이죠. 이 120빌리언을 매달 15빌리언씩 줄여나가면서 8개월에 걸쳐서 이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원래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계획을 이번에 완전히 더블업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5빌리언씩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30빌리언씩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30 곱하기 4는 120이죠. 그래서 4개월 만에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된다. 즉 11, 12, 1월, 2월 이렇게 4개월만 있으면 테이퍼링이 끝나고요. 3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테이퍼링이 끝난다는 것은 즉 금리 인상이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은 얘기는 나오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뻔한 얘기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월 의장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난 그 미팅에 앞서서 사실 그 스피드를 테이퍼링을 하는 스피드를 단축하려고 마음까지 먹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용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강력한 경제의 모습을 봤을 때 이번 테이퍼링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 롱 딜레이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뭐와 뭐 사이냐면 테이퍼링의 마지막 그리고 리프트업이라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을 얘기하거든요. 지난번에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사이에 좀 간격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경제가 굉장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 12, 1월, 2월 그럼 2월 달이면 테이퍼링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리고 나서 연기 없이 바로 3월 달이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연준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FOMC에서 보여주는 돗 플롯, 우리가 점도표라고 부르는 거죠. 점도표는 이제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을지, 언제 진행하게 될지를 좀 예상하는 포캐스트잖아요. 연준을 구성하는 FOMC를 구성하는 여러 위원들이 있는데 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놓은 점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2022년 내년에 3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난 미팅 때만 해도 한 번밖에 없다고 봤었는데 3번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 3번이 더 있다. 총 6번의 금리 인상을 우리가 지금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러한 그 내용은요.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줄기차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오히려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내드릴 2부 방송에서는요, 연준 의장의 그 인터뷰 내용도 잠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막 장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연준 의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니까요, 2부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3대 지수가 모두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반면 9% 넘게 하락한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를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블록스가 9% 정도 프리마켓에서 이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다가 결국은 이 추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이 됐죠. 자, 애프터니까 무슨 발표를 한 이후에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 컴퍼니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데일리 액티브 유저의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는 것은요, 매일매일 로그인을 해서 이 게임 플랫폼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는 굉장히 좀 그 활성 유저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말 매일매일 로블록스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 이러한 그 숫자인데 이 숫자가 49.4 밀리언이니까 엄청난 숫자죠. 4,940만 명이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활성 유저로 잡혔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35% 정도 성장한 수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월 달에는 오히려 50.5 밀리언, 5천만 명을 넘어갔었거든요. 따라서 전달에 비해서는 약간 사용자의 수가 줄었구나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hours engaged,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용 시간을 우리가 보여줬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36억 시간입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로블록스에서 총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사용한 시간이 36억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32% 정도 오히려 성장을 한 수치다. 자, 밑에 이제 중요한 수치가 하나 나오는데 부킹즈입니다. 부킹즈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약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로블록스에서 무슨 뭐 예약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로블록스에는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로벅스라는 화폐가 존재를 해서 이 로벅스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구독을 하면 이 일정 금액이 매달 지급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로벅스를 가지고 우리가 사고 싶은 아이템도 사고 아니면 이제 등급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의 스킬즈도 연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을 즐기는 툴을 넓혀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돈이 로벅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벅스를 살 때 잡히는 것이 이제 부킹즈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로벅스를 쓸 때 잡히는 것이 바로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부킹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킹즈가 지금 208에서 211 밀리언을 이번에 11월 달에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2%에서 24% 정도 성장한 겁니다. 따라서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일리 액티브 유저는 35%나 늘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11월 달에 레비뉴, 매출 보시면 매출은 184에서 187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무려 84%에서 87% 정도 성장을 한 그런 수치라고 지금 나와 있죠.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반면 부킹은 어떻게 보면 조금 둔화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레비뉴, 매출에 비해서 부킹이 더 많잖아요. 따라서 미래 매출이 현재 매출에 비해서는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시면 Estimated Average Bookings per Daily Active User가 나오죠. 한 명의 그 활성 사용자 수당 얼마나 많은 그 로벅스를 사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11월 달에 4.21에서 4.27달러 정도를 지금 한 명의 유저가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8%에서 9% 정도 감소했다. 따라서 작년만큼 지금 사람들이 로블록스에서 많은 돈을 쓰지는 않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로블록스의 주가가 그렇게 10% 가까이 좀 급락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 많은 폭으로 로블록스의 주가가 떨어졌는 것은요, 지금 최근에 비디오 게임 세일즈 판매량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 반표가 됐거든요. 11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게임의 판매량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 이 업계의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상황과 함께 조금 가라앉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밖으로 나가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제 페스티벌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있기보다는 조금 밖에 돌아다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게임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퀄컴이 등장을 합니다. 퀄컴의 주가는요, 어제 4% 정도 급등을 하면서 좋은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퀄컴이 이번에 리스트업 됐는데요. 탑 세미 픽이니까 가장 좋은 반도체 주식으로 선정이 됐다. 자, 그리고 퀄컴이 가장 좋은 반도체 주식이라고 지금 선정한 투자 기관은 모간 스탠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퀄컴이 이번에 이름이 거론이 됐다. 탑 세미컨덕터 스톡이니까 가장 좋은, 지금 원탑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반도체 주식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모간 스탠리에서 이번에 2022년에 들어가면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반도체 주식이 퀄컴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왠지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 퀄컴이라는 기업은 베네핏, 혜택을 받을 것이다. 어디서 혜택을 받냐면요. 굉장히 그럼 계속적으로 성장이 일어날 건데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냐면 스마트폰 비즈니스가 좋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게 5G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퀄컴이라는 기업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이 퀄컴이라는 기업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노출이 많이 돼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출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진출을 많이 했냐면 오토모티브, 자동차 관련,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오브 띵즈라는 것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분야에도 최근에 퀄컴이 진출이 굉장히 좀 가속화되면서 여러모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전망을 해준 애널리스트 이름은 조셉 무어고요. 자, 조셉 무어는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재확인을 해줬다.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이죠. 매수의 레이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또한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 주가는 215가 이번에 주어졌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약 18% 정도 앞으로 1년 내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다시 한번 설명이 되죠.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은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서플라이 체인의 그 디스럽션이라는 것은 방해받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면서 많은 그 기업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마트폰 쪽은 그나마 좀 영향이 덜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퀄컴이라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쪽에 가장 좀 많은 그 매출이 몰려있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스마트폰 쪽은 그 서플라이 체인이 많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좀 베네핏,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최근 들어서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 5G라고 합니다. 따라서 5G 쪽에 진출해 있는 퀄컴이 이러한 그 가격 상승에서 마진을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조셉 무어라는 전문가가 이번에 퀄컴의 목표 주가를 상승시켜 주면서 어제도 굉장히 좀 좋은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쁜 나머지 미국 증시의 상황을 꼬박꼬박 체크는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좀 한 종목이 유난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랩인데요. 그랩의 주가가 어제 모처럼 5% 이상 올라가면서 좀 전환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랩이 오래간만에 주가가 상승하는데 일조한 한 가지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기사의 제목에 보시면 그랩 홀딩즈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쪽에 슈퍼마켓 체인 기업을 하나를 인수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요, 자야 그로서고요. 조금만 더 보시죠. 자, 이코노믹 텀즈라는 것은 이제 얼마나 많은 금액을 주고 인수를 했는지는 이번에 발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자야 그로서는 시그니피컨트 플레이어니까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 따라서 좀 규모적으로 좀 규모가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말레이시아 쪽에 프리미엄 쪽에 그러니까 좀 고가의 그 그로서리를 다루는 그런 식료품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닌슐라 쪽에서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쪽 KL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KL 쪽에 40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0개면 그렇게 뭐 엄청난 규모는 아닌 거죠, 사실. 그리고 쿠알라룸푸르, 즉 수도의 KL이 이제 수도잖아요. 이 근처에 있는 클랑 밸리 쪽에만 집중적으로 좀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쩌면 이커머스 쪽에
진출을 노리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랩이라는 기업은요, 슈퍼앱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 안 되는 기능이 없는 굉장히 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 말레이시아 쪽에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를 하면서 이커머스 쪽에도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C 리미티드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확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테슬라 CEO죠. 일론 머스크 관련된 기사인데요. 자, 테슬라의 주가가 보니까 975까지 떨어졌네요.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는 $1,000를 훨씬 넘었었는데 그동안 꾸준히 좀 주가가 하락을 했구나라고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제는 1.82%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FT라는 것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를 얘기하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번에 테슬라의 CEO를 Perso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로 선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트랜스포밍을 했다. 카 인더스트리라는 것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자동차 산업을 트랜스포밍은 이제 체인지랑은 다릅니다. 체인지라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던 유전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모습만 바뀌는 것을 체인지라 그러고요. 트랜스포밍은 뭐냐면 유전자 자체를 바꿔버린다.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전형을 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일론 머스크는 크레딧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인정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인정을 받았냐면요. EV가 가솔린 차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엄청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요, 이번 주 초에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 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그 인물상을 지금 2개나 싹쓸이하면서 역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사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 기업의 투자 가치를 설정할 때, 투자 가치를 판단할 때 사실 이 기업을 누가 이끌고 있는가, 얼마만큼 카리스마 넘치고 실행력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이끌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투자 가치는 일론 머스크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이런 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1부를 마무리하는 기사는요, JP 모간이 선정한 2022년에 우리가 보유해야 할 종목의 리스트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모든 종목을 종합해 놓은 이런 리스트는 아니고요. 인터넷 관련 종목만 추려서 이번에 2022년이 다가오면서 어떤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JP 모간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 모간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더글라스 암모스고요. 자,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커머스 기업 그리고 서브스크립션이니까 구독 모델을 베이스로 하는 이러한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뭐보다 좋아 보이냐면 온라인 애드버타이징을 그 바탕으로 하는 그런 종목보다 좋아 보인다. 뭐 단편적인 이거 로쿠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러한 로쿠 같은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이커머스 그리고 구독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뭐 넷플릭스가 단편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내년에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우리한테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easing comes.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해랑 이제 실적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워낙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내년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장이 다시 한번 재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버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퍼레이팅 그 영업의 환경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 애널리스트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피터빌리티가 굉장히 강력한 주식들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이 리저너블한, 그러니까 너무나 뻥튀기 된 PE 레이시오라든지 PS 레이시오가 지나치게 높은 주식은 좋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인터레스트 레이트, 금리가 상승되는 그런 환경에서 투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도 좋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수익률을 우리한테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을 이해해 볼
볼 때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은요, 아마존 그리고 메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종목 외에도 트위터 역시도 지금 라지캡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크다란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는 가질만하다. 왜냐하면 현재 프라이스 그 주가가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 성장률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은 스포티파이도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큘러니까 변함없이 그냥 경기를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독 모델의 위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추천되고 있는 주식이 몇 개가 더 있는데요. 범블이라는 주식, 그리고 매치라는 주식,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버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의 종목들이 이번에 리오프닝, 다시 이제 바이러스가 자칫 좀 잦아들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우버를 이용해서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치라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이성과의 교제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런 범블이라든지 매치라든지 우버 같은 종목이 2022년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일부 방송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오래간만에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차차 나아질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예전의 방송 퀄리티를 찾는 날이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차 적응도 좀 되지 않은 상태고 밤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좀 바뀐 환경에서 적응을 하느라고 좀 진통을 겪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좀 퀄리티 떨어지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진심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방송될 2부 방송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직접 사인해서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